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30번째 시간, 음향에서 위상의 영향 그리고 엔벨로프와 음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음향에서 위상의 영향을 얘기할 때 일단 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위상은 시간에 관련된 어떤 요소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음향에서 시간에 관련된 요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위상, 레이턴시, 딜레이. 위상은 각도로 표시되는 시간차고요. 레이턴시는 마이크로세크에서 미리세크까지, 딜레이는 미리세크에서 세크까지의 그 시간의 지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상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사인파 하나가 있다. 사인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인파가 스타트점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요만큼 밀려서 사인파가 생겨요. 이렇게 생긴다면 요만큼의 시간차가 생기는데, 요거를 표시해서 여기서 스타트했다. 그래서 각도로 표시해서 2도가 달라졌다, 20도가 달라졌다, 30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위상이라고 하는 시간에 관련된 어떤 요소예요. 음향에서는 위상이나 레이턴시, 딜레이가 다 시간에 관련된 함수 또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위상이 뭐냐? 상이 차이 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시간차가 난 겁니다. 시간차. 근데 위상차의 각도가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보통 720도 정도까지를 위상차라고 하는데, 이 위상이 주파수에 따라서 720도라고 하는 개념이 낮은 주파수에서 720도는 높은 주파수에서 7200도나 72000도도 됩니다. 그래서 위상차라고 하는 건 그 특정 주파수에서 몇 도가 벗어났다 라고 표시를 하고, 보통은 720도 이내를 위상차다 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면 그 위상차는 또 달라지겠죠.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그 전자 음향 장비에서 프로세싱 하는데 생기는 딜레이를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D, DA 컨버팅 할 때 약간 딜레이 되는 걸 레이턴시라고 하고요. 프로세서가 프로세싱 하느라고 조금 걸리는 시간을 레이턴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모아서 던질 때 모으는 요 타임을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딜레이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늘리는 거, 그리고 공간에서 소리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생기는 현상을 다 딜레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뭐다? 다 시간에 관련된 거다. 위상 나오면 그것도 시간, 레이턴시도 시간, 딜레이도 시간이에요. 여기 전기 신호적인 관점에서 파동에서 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 신호적인 파동에서 위상은 파동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배음들의 위상을 전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음의 위상에 따라 파동의 모양이 변할 거다. 그리고 보다 많은 배음들이 더해진다면 시시각각 아주 복잡한 파형이 만들어질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파형이 바뀌었으니까 음색이 변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전기 신호는 뭐예요? 1차원 신호일 때는 100% 바뀝니다. 음색도 바뀌고요. 소리의 모양, 이런 느낌, 맵시, 소리 칼라 자체, 즉 음색을 칼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리의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공간에서 라고 하면, 공간은 뭐예요? 3차원입니다. 3차원에서 위상이 달라지면 음색에도 변화할 것 같은데, 이 공간이란 데서는 위상이 달라지면 음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공간에서는 위상이 음색을 다르게 만들까?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전기 신호에서는 100% 위상이 바뀌면 음색이 바뀌어요. 1차원적인 전기 신호에서는. 근데 3차원적인 공간에서는 위상이 바뀌면 음색이 바뀌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데,
독일의 물리학자 오험이랑 헬무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오험이 뭐라 그랬냐면 배음의 위상과는 음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헬무홀츠도 역시 같은 결론을 냈다. 배음의 위상, 배음이 어떻게 위상이 바뀐다고 해도 음색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예를 들면 파형과 음색이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막 움직이면서 강의를 해요. 내가 막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 여러분들 지인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소리의 파형은 계속 변하겠죠. 배음도 변하고요, 원래 소리도 변하고 다 바뀌지만 그 사람의 특징의 음색은 계속 인식이 되어지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왜 인식할 수 있어요? 파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위상이 달라지면 파형이 달라지고, 파형이 다르다고 음색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어디서? 3차원적인 공간에서 한다는 건 소리이거나 음향, 어쿠스틱이거나 일 때는, 전기 신호일 때는 바뀌고요, 3차원 공간에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1차원적인 신호랑 3차원적인 소리랑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차원 공간에서 소리를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위상이 180도인 경우, 반대극성인 경우 소리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청강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용한 게 뭐예요? 마이크 지향성. 3차원 소리잖아요. 마이크가 사용되는 3차원의 소리를 만드는 거죠.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전기 신호를 바꿀 때, 마이크 지향성을 만들 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청각이 인지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계속 반대극성. 마이크는 전면으로 소리가 들어가고 후면에서는 들어가지 않게 긴 시간 동안 반대극성을 유지해요. 그래서 반대극성, 전면에서는 극성을 알 수 없어서 그냥 들어가고요, 앞에서 온 소리도 그냥 들어가고요, 뒤에서 온 소리는 반대극성에 의해서 소리가 소멸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반대극성으로 만들어서 소리를 소멸시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서브우퍼 지향성을 만드는 거. 지향성 서브우퍼를 만들 때, 지향성 서브우퍼를 만들 때도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색의 변화라기보다는 소리의 소멸을 시키는 거죠. 내가 보내려고 하는 쪽으로 소리는 뭐예요? 나가게 만들고, 내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쪽의 소리는 없애는 것. 이런 걸 반대극성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서도.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영향을 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또 있어요. 어느 때 있냐면, 뭐 3웨이, 멀티웨이, 2웨이, 3웨이 스피커를 사용할 때 크로스오버 프로세스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크로스오버 프로세스에서 플러스극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크로스오버잉 해줘야 되는데 하나를 거꾸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딥이 생겨버려요. 딥이 생겨버리면 이 딥은 복구가 불가능해요. 복구가 불가능한 딥이 생겨버리면 음색보다는 음질의 악화가 돼버리겠죠. 음질이 나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용해서 소리의 지향성을 주기 위한 서브우퍼나 마이크 같은 경우는 소리를 강화시켜서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크로스오버 프로세스에서 반대극성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드렌지랑 하이가 있는데, 트위터 영역이 있는데 미드렌지랑 트위터 영역이 둘 중에 하나가 극성이 뒤집혀 있어요. 그러면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딥이 생기고, 이 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음질의 악화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크로스오버 세팅에서 그 위상 문제, 크로스오버 세팅에서 크로스오버의 위상 문제로 음색이 변하게 되는 건 지속적으로 위상을 변화하고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음색이 변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음질의 악화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져야 한다. 마이크의 지향성을 유지시키는 것도 긴 시간 동안 유지, 서브우퍼의 지향성을 유지시키는 것도 긴 시간 동안 유지, 그리고 크로스오버에서 음질을 악화시키는 프로세싱도 긴 시간 동안 유지. 근데 긴 시간 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짧은 위상 변화,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이 얘기하는 3차원 공간의 짧은 위상 변화, 짧은 위상 변화는 음색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청감각이 인지할 정도로 지속시간을 가진 위상 변화는 음색의 변화로 악화로 나타나요. 지속시간이 길게 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마이크의 지향성이나 서브우퍼의 지향성 같은 거고요. 음질의 악화로 나쁘게 영향을 주는 건 크로스오버 같은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이렇게 계속 변한다고 해서 악기의 소리랑 사람 목소리를 구분 못하거나 남자의 소리랑 여자 목소리를 구분 못하거나 어른이랑 애를 못하거나 노인이랑 젊은 사람을 못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음질이 나빠진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을 지속해야 음색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지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시간, 요거를 뭐 전기음향에서 엔벨로프라고 하고요. 소리에서는 지속시간, 듀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 차원적인 부분에서 이 엔벨로프, 전기신호적인 관점에서 엔벨로프,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악기를 소리내요. 악기 스타트 부분, 소리가 끝나는 부분 하고 가운데 연주하는 반복적인 주파수가 나타나는 연주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스타트 할 때 뭔가 모를 때 무음에서 뭔가 시작되고요. 악기의 연주가 끝날 때 엔딩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느낌의 이 끝부분 사이에 주기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주기적인 부분 소리만 달랑 뜯어놓고 소리를 들으면 악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앞뒤를 잘라놓고 가운데만 덩그라니 놓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짧게 뭐 1초 이렇게 들려주면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 부분의 엔벨로프랑 끝 부분의 엔벨로프의 강도와 강도 지속시간 등이 음색을 알 수 있는 단서라고 하는, 음색을 알 수 있게 인지하게 사람이 느끼게 해주는 어떤 단서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시작 부분의 어택에서 발현되어지는 음악적이지 않은 소음과 시작되는 음악, 주기적인 소리의 진폭 변화, 사라져가면서 진폭의 크기가 같이 변화하면서 사라져가는 이 엔벨로프가 음색을 인지하는데 좋은 단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 음색을 인지하는데 위상에 관련된, 시간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오늘 얘기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을 쌓아서 여러분들의 음향 기술을 발전시키셔야 돼요. 이런 단계 하나하나가, 재미없는 강의지만 이런 단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믹스나 현장에서의 전기음향을 사용하던 녹음을 하시던 음악을 마스터링을 하던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음색, 엔벨로프, 그리고 위상 변화에 관련된 음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